자, 마감 전략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고 갈게요. 자, 기관들의 변심 때문에 오늘 증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기관이 10시 반부터 매도 포지션으로 변경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11시 반쯤부터 매도로 전환하면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70선, 코스닥은 890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강한 테마를 형성하는 쪽이 있습니다. 이제는 신흥 강자라고 불러다오 바로 조선 테마 이야기인데요. 보통 조선 테마 하면은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거나 조금 전통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는 신흥 강자 쪽으로 이미지 탈바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도 오늘 흐름 너무 좋고요. 자,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신조선가는 추후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거다라고 관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선업이 타격을 받진 않을까 싶었는데 이렇게 신조선가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방어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비싸냐면요.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LNG 두 척을 수주를 했는데 한 척당 가격이 2억 6,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고부가가치 위주로 선별 수주를 해나가면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를 해나가고 있는 조선업계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조선업은 미래 성장성도 굉장히 밝습니다. 그 전에 이 조선업황이 너무 좋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도 낙수 효과를 톡톡하게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이로코리아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피팅 밸브 업체고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 또 미국의 LNG 프로젝트 영향으로 인해서 성광밴드의 2분기 예상 수주액도 108%가 넘어갈 거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HSD 엔진이나 한국카본도 지금 바닥에서 우상향을 가파르게 그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메디콕스도 주가 이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미래 성장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이 이 해운 환경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도 이 친환경 선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인데요. LNG를 이을 대한 연료로서 특히나 이 메탄올이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것도 메탄올 추진 PC선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메탄올 추진 시장에서 한국이 선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선두 순서는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HD중공업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모멘텀 체크를 해봤더니 AI와 선박이 합쳐진 자율운행 선박 시장도 18조 규모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은 조선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테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은 이제 AI가 끌어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의 HBM 선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가 아직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삼성전자 HBM은 구글과 아마존이 가져갈 거다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은 이미 작년부터 엔비디아로 공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 쪽으로 평가를 후하게 쳐주고 있죠. 왜냐하면 이 SK하이닉스가 만드는 HBM이 더 차세대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양산을 시작했는데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은 올해 3분기부터 양산을 시작하게 됩니다. HBM 메모리 수요도 계속 좋아집니다. 올해도 성장, 내년도 성장, 향후 5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말고도 분명히 수혜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을 텐데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SK하이닉스에 필요한 HBM을 만들기 위한 이 TC 본더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라는데 무려 독점 공급입니다. 그렇다면 먹이사슬이 이렇게 됩니다. 엔비디아가 GPU를 만들고요. 그 GPU에 필요한 소재를 SK하이닉스가 만들게 되고 HBM3의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바로 한미반도체가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 미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체크를 해봤더니 이 TC 본더에 대한 수주가 내년에는 5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은 메모리 업체에만 이 TC 본더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오사트 업체들까지 고객사가 확장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지금 이 TC 본더를 만들기 위해서 본더 팩토리를 증설한 거고요. 자,
이렇게 앞으로 HBM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올 텐데 오늘 상승세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HBM 관련주들 오늘 상승률은 부진합니다. PSK홀딩스,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지금은 강보합권에 머물러 있지만 하반기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엔터주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 올해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상반기에만 1조 원의 매출을 기록을 했죠. 뭐 뉴진스, BTS 등등 역대 최강 라인업이 형성돼 있습니다. 하이브가 어느 쪽에서 실적을 이끌어냈나 봤더니 음반과 대면 공연으로 나뉘었는데 음반 쪽에서는 세븐틴이 이끌었습니다. 첫날 기준으로 K-팝 역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대면 공연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했다라는 놀라운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BTS 슈가와 TXT가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SN도 실적을 공개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이 84% 상승을 했죠. 그리고 JYP 엔터와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거다라는 놀라운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주가는 조금 미미합니다. YG 쪽도 윗골이 많이 달았고요. FNC 엔터만 지금 4%로 일봉을 강하게 그려가고 있는데 엔터주에 관한 투자 관점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프로의 시선에서 확인해 보시죠. 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급 변동성이 극심하네요.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폭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점도 마감 앞둔 상황에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빠르게 쏠려 있는데 프로들은 오늘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전략까지 함께 하시죠.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 그리고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진단부터 가보겠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지금 거래소 외국인 기관 순매도입니다. 코스피가 2,572포인트 선, 지금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움직임이지만 어제 오늘 답답한 거는 매한가지인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 쪽에서는 매도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여전히 좀 답답한 장인가요? 네, 일단 뭐 약간 아수라장 같은 느낌인데, 예, 지금 보면 오늘 아침에는 좀 양호하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오랜만에 반등을 해줬고, 그다음에 지금 신용등급 강등의 피치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돼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모습이 나왔고, 내년에는 연중에 한 분은 또 내년에 뭐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돌아서는 듯 했는데, 또 이제 본인들 장은 끝나고 또 얘기가 나왔죠. 무디스에서 미 지방은행의 몇 개 은행들을 신용등급 강등을 하겠다, 뭐 하락을 시켰다라는 여파가 또 미쳤고요. 그러면서 선물이 빠지기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 국내. 또 이제 미국의 또 대중국 반도체 제재도 또 이제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얘기 나오면서 오랜만에 반도체 쪽이 좀 분위기가 살아나나 했더니 또 이 얘기가 또 부각되면서 또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작은 장비주들, 특히 이제 중국 쪽에 매출이 많은 장비주들은 오늘 하락폭이 좀 뭐 10몇 %까지 떨어지는 종목도 나왔고요. 이걸 이제 본인들만 안 팔면 되는데, 네. 우리 보고 또 같이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좀 분위기는 좀 안 좋아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니까 주도주가 좀 부재한 가운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도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갔다가 제가 여기 오기 직전에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미국의 연구소 하나에서 이거는 뭐 게임이 끝났다, 이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그냥 일정의 자성을 띈 물질이 뭐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네, 찬물을 끼얹었죠. 그러면서 지금 네. 뭐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러면서 주도주가 부재한 가운데 쏠림 현상이 해소된 것처럼 어제는 보였는데, 네. 오늘 또 그게 빠지니까 다시 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쪽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쪽에서 파신 분들이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보면 너무 그 실적 베이스라든지 이렇게 건전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제 뉴스에 따라서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조금 뭐 이번 주까지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좀 돼서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마음이고요. 너무 이렇게 그 뉴스에 휘둘리는 시장이 돼버리면 사실은 조금은 좀 펀더멘탈 중심으로 봐야 되는 주식시장이 조금 훼손되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지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긴 관점에서는 조금 우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적 평가는 좋게 못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그 방향성은 누가 제시를 해줄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덕호 대표께 여쭤볼게요. 이번 주에 중국 물가 내일 발표되죠. 또 CPI 미국 쪽에서 금요일 발표가 있습니다. 얼마나 물가 지표가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가는 한번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수급의 쏠림 현상이 좀 강한 시장이잖아요. 이달 말에 잭슨홀 미팅까지 이런 매크로 변수가 다시 한번 2660선 이후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지금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들은 왜 지금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들이 계속 공매도가 많아지고 투매 현상들이 많아지고 또 증시가 어느 날 올랐다가 또 다음 날에는 또 폭락이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요거에 초점을 좀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어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확연한 지표점이 지금 제대로 가늠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코스피가 이제 엔데믹이 되면 뭐 3천이 넘어서 4천까지 갈 거다라는 얘기들은 사실 2020년도 말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장의 낙관론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4천 간다 이런 의견을 내셨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오늘 어떻습니까? 2600 가나요 안 가나요? 굉장히 조금 겸손해졌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이런 이슈들이 나오느냐?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만한 어떤 실적 장세가 나오지 못했을 때 문제가 항상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왜 그간 물가였느냐? 21년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산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병목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들은 급등을 하고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운임료가 상승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났던 이슈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 폭등이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원유 가격이랑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 발표하는 화학주들이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레깅 효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종목들을 발굴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우선은 지금 물가 부분들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7월에 미국 CPI 지수 같은 경우는 3% 그리고 코어 CPI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4.7%입니다.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6월에 발표가 됐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같은 경우는 3% 정도 수준인데 실제로 지금 연준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바람과 거의 부합합니다. 반면 근원 개인 소비 물가 지수 부분들이 과연 여기에 맞춰져서 상승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연내에서 지금 어느 정도 추정하는 부분은 약 3.9%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처럼 이렇게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외 수출이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어떠느냐? 지금 신규 고용 수가 굉장히 많이 축소를 하고 있죠. 이 부분들은 새롭게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부담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왜? 금리가 높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하기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반면에 중국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CPI가 지난 3월 이후부터 해서 1%포인트 상승을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중국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연내에서 지금 성장이 지금 부담스럽다. 즉 디플레이션 현상이 지금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물가 상승 여력을 피해갔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 즉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오히려 상품 가격을 후퇴를 시키다 보니까 경기 침체까지 내수 불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내수 불황이 길어지게 되면 조금 극단적인 예시로는 일본과 같은 사례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중국 수출량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도 신규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급감을 했습니다. 지난 1998년 이후 지금 25년 내 지금 최저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의 변동 장세를 이용해서 뭔가 상승 혹은 경제 성장을 가지고 뭔가 수출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기업들조차도 실적 반영이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2600설이라는 의미는 결국 이런 악재들을 고려했을 때 경기가 빠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은 여전히 변동장세에서 2600을 달성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로서 달성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매도 물량들이 쏟아지게 되면서 손바뀜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대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주가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투자 손실 부분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수의 개념보다는 이제는 투자자들의 어떤 실익면을 좀 챙기시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자막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장기 투자자에 한해서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현금 자산도 충분히 확보가 필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을 좀 이제 봐야 된다. 방어적인 전략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변동성 극심하죠. 현재 자리에 앞서 이건희 부장께서 짚어주신 미국 연구진의 이런 발표 때문일까요? 초전도체 실체 없다 쪽으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지금 2시 51분 기준으로 서남이 하한가에 들어갔고요. 덕성, 모비스, 대창 다 급락합니다. 다 초전도체 기대감으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급등했던 종목들이죠. 신성 델타테크도 16% 급락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이 빠르게 포스코 그룹으로 가면서 포스코 DX 지금 VI 발동됐고요. 에코프로 3인방 쪽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가면서 순매수 1, 2, 3위 나란히 에코프로 그룹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질적인 평가가 아쉽다는 것은 차치하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변동성 커지는 이 흐름을 어떻게 타야 될까요? 지금 다 빠르게 정리하고 다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이 흐름이요. 네, 뭐 저는 초전도체는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일단 이게 빠르게 빠져나가시는 게 맞고요. 수익이 나셨으면. 그리고 물론 이제 또 이게 잘 되면 좋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될 거였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좋은 연구소가 아닌 데서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한 번의 이슈, 뭐 이벤트로 좀 끝나지 않았나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이제 초전도체가 방송가를 장악을 했죠. 이제 주식가도 장악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이 나올 텐데 근데 이게 항상 빠질 때 반등이 항상 또 나오기 때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과정이 계속 또 없잖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역시 2차 전지지 하고 이제 다시 또 이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은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어제 같은 시장이 나오는 게 오히려 건전한 시장이었는데 그러니까 2분기라든지 3분기 실제 호전이 가능한 종목들로 약간 좀 매기가 퍼지는 현상이 나와서 2차 전지에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좀 그쪽으로 옮겨주시면 사실 시장 자체는 굉장히 건전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나타나다 보면 부작용이 뭐냐면 이제 주식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저는 실적 호전주 그다음에 앞으로 오늘 KB증권의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었는데 네. 이 에코프로라든지 비롯해서 이제 포스코그룹까지 해서 이 엄청난 2차 전지 시총이 커졌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는 과연 어디일까? 네. 엔터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화장품도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줄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왜 그건 당연한 게 이제 시총이 굉장히 크고 네. 예전에 이제 차화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도 차화정이 무너질 때 결국엔 그 수급을 받아준 거는 반도체가 끌어올리면서 받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답은 누구일지 종목으로는 잠시 후에 여쭤보고요. 시장 진단 마지막 질문 짧게 가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11일 MSCI 리밸런싱 발표가 되고요. 이달부터 해서 31일자로 이제 리밸런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종목별로는 보면 뭐 포스코 DX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로우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가능성 크지 않다 했던 종목들도 오늘 또 뒤죽박죽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별로도 전략이 궁금하기는 한데 시장이 이 수급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MSCI 발표 이후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오늘 시장에서도 기관들이 매도세를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부분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우선은 저희가 이제 항상 섹터 선별을 볼 때 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7월 26일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은 이때가 956포인트, 그러니까 가장 고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이 어떤 일이었냐? 에코프로가 150만 원을 돌파했던 날이죠. 그 이후에 다시 터치다운하면서 후퇴를 하니까 증시가 빠져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에서 주가 상승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이 좋은 섹터들은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장세가 이루어지는 만큼 그만큼 순환매가 빨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유념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종목 선별 혹은 섹터 선별을 하실 때는 실적 장세 중심으로 가시자 말씀드렸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금 AI나 이런 반도체 부분들에서 왜 다시 재평가가 되냐? 그만큼 시총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매출 부분들에 대한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만 여전히 매출액 자체의 증진과 영업이익 부분의 손익 부분들도 충분한 비교를 하셔야지만이 앞으로의 하반기를 조금 더 안전하게 그래도 수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실적에 있다. 저평가된 쪽을 지금 골라봐야 할 자리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특징주로 넘어가서 답을 좀 들어볼까요? 이건희 부장님, 지금 한미 반도체요. MSCI 정기 편입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SK 하이닉스 쪽으로 이제 본딩 장비 네덜란드 쪽 장비 가져올 겁니다 하면서 출렁였었는데 이런 우려는 다 사라졌나 봐요. 오늘 엔비디아 향 본딩 장비 이야기 나오면서 또 상승세 나옵니다. 물론 장중 탄력 아쉽지만요. 역시 대장은 대장인가요? 아까 반도체로 갈 거다 하셨는데 답은 여기 있을까요? 일단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 뭐 큰 종목 중에 뭐 1등은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여전히 좋은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이 그런 수급을 일정 부분 받아줘야 되고 나머지 이제 소부장 업체들도 같이 좀 움직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중심에서 소부장의 중심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의 원래 이제 2017년부터 거래를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오사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ASE라든지 암코 같은 회사에 계속 납품을 하고 있죠. ASE는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대만에 있는 업체인데 이 업체들도 결국엔 한미반도체 장비를 쓰고 있는데 물론 본딩 장비는 아직 갖다 쓰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른 장비를 쓰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도 이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DDR5라든지 2.5D 패키징, 그러니까 3D 패키징과 좀 상반된 건데 2.5D 패키징은 이제 로직 반도체는 평면으로 깔고 그 다음에 이제 디램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는 위로 쌓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2.5D 패키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2.5D 패키징 관련된 종목들도 보셔야 되는데 이쪽도 한미 반도체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M 관련돼서 그다음에 DDR5, 2.5D 패키징 관련해서는 가장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게 한미 반도체인데 오늘 또 이제 독점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장 하나를 아예 통으로 이제 본딩 장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그거를 그렇게 하기에는 당연히 뭔가가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바꿨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지금 한미반도체 주목해 보셔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여전히 관심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도 받아주긴 어렵습니다 했던 이건희 부장님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김덕호 대표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가 오늘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좋았었거든요. 실적 잘 나왔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도 컨센서스 상회한 영업이익 발표하면서 상반기 매출 기준으로는 너무나 좋은 성과였다. 잘했는데 주가가 위아래 진폭이 좀 크거든요. 25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1% 하락입니다. 주가 해석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엔터주들에 대한 기대감들은 이미 엔데믹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요. 사실은 하이브뿐만 아니라 대다수 종목들이 21년도부터 해서 상승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주가에 대한 부담을 받아갈 수 있는 주체가 얼마나 있냐라고 봤을 때는 여전히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던 게 21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15% 가량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이만큼의 물량들은 결국은 여전히 이제 매도하지 않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떤 주체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 건 맞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신규 진입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보다는요,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손바뀜이 좀 많이 일어날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봉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RSI 지표라든가 이런 걸 보셨을 때 혹은 볼린저 밴드를 보셨을 때는 사실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지만 주가가 좀채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출액 부분들은 상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1조 클럽에 들어왔다. 상반기에 일축하면은 어마어마한 실적을 만들어낸 거죠. 반면에 영업이익 부분들이 전분기 대비했을 때 직전 연도에 대비했을 때 분기 영업이익이 후퇴했다는 점들은 이 부분들을 주가에 대한 메리트를 좀 감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사실은 주가에 대한 선반영 부분들을 좀 추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지노, 관광, 여행주, 그다음에 공연 이런 종목들은 조금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나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한 차례 더 자본주의 성격상 더 잘하고 있느냐를 밀접하게 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많이 간 이 자리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더 특징주 보겠습니다. CJ 제일제당입니다. 이 대장주가 모처럼 만에 가볍게 움직였거든요. 인도 쪽에서 설탕 수출 제한 소식이 있었고요. 실적도 좋아서 TP 상향 조정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저점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일까요, 부장님? 이제 뭐 저점 매수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분들이 몇 명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음식료로 참 손이 안 예, 가요. 그리고 CJ는 또 30만 원이 넘는 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잘 안 사시는데. 네. 일단 이제 저는 이제 기술적 반등, 그다음에 이제 일시적이 아니라 이제 반등 추세는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가공식품 매출이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증가를 했는데 이게 소비가 좋아져서 증가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져서 집에서 이제 외식보다는 집에서 먹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좀 높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사업도 하반기에도 이제 기대를 한다라고 좀 얘기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바닥을 잡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빠진 게 네. 6월 20일, 19일 이때 많이 빠졌는데 네. 한 사흘 연속 빠지면서 그 자리를 좀 메꿔주는 정도로 지금 올라왔고요. 네. 여전히 이제 CJ 제일제당이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려면 차트상으로든 뭐 기술적으로 보든 결국엔 32만 5천 원을 돌파를 해야 사실은 그때부터 오히려 네. 쫓아가시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네. 한 번 더 밀려서 쌍바닥을 한번 확인하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은 너무 이제 뭐 와 이러고 달라붙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이른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성급한 파티는 안 될 것 같네요. CJ 제일제당까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장 관심주로 가겠습니다. 그런 시장 안에서 아수라장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또 기회를 보셨는지 부장님 오늘장 관심주는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수라장일 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주도주가 딱 없을 때 보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좀 꾸준하게 좀 스테디한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 SK 네트워크스를 좀 말씀드릴 텐데 SK 네트워크스는 자동차 그러니까 2차 전지 충전 관련돼서 SK 일렉링크 이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시켰죠. 그 관련해서 이제 SK 그룹 관련해서 뭐 주유소도 많이 갖고 있는 게 SK 그룹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좋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분기 실적을 한번 열어봤더니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데 NR 쪽에서 지금 최고로 좋게 보는 쪽은 매출이 한 2조 4천억 이상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한 603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이던스가 한 400억 중반대니까 가이던스보다는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상승한 거고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다음에 지금 7월 달에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 앵코아 지분을 인수했는데 이쪽과의 시너지를 앞으로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기관들이 6월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사고 있다. 그러면 배당도 배당 성향도 굉장히 배당 정책도 네. 좀 강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한번 안전하게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 주셨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업사이드 보시는 건지 짧게만요. 네, 목표가는 7,600원까지 보고 있고요. 네. 신고가 부분이긴 하지만 월봉, 주봉 보면 이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손절가는 5,800원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5,800원 지지력 보시면서 신고가에서 좀 더 추가 업사이드 지켜보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였고요. 김덕호 대표님의 오늘 관심주는요? 네, 아까 잠깐 말씀하시기로 식료품 쪽은 조금 눈이 잘 안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제가 좀 소개드릴 부분들은 식료품과 같이 먹는 음료주 롯데칠성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롯데칠성 같은 경우는 이미 2분기 실적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은 좀 후퇴를 했다라고 하지만은 네. 오히려 매출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제 주류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롯데칠성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이제 탄산 쪽 부분들이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로 정유 과정에서 나오는 탄산가스에 대한 부분의 마진율도 꽤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맥주 매출과 와인 매출이 지금 많이 급감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맥주 만원들이가 이제 11,000원, 12,000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소비자 부담들이 좀 일시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마케팅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세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무과당 관련 소주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국내 소주 점유율에 대해서 마케팅 비용을 좀 공격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롯데
롯데칠성이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 부분은 하반기에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제가 조금 아주 공격적으로 제시를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시장 장세에서는 손바뀜이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15만 원 선까지 연중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생각보다 높아요. 롯데칠성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신고가 종목, 한 분은 바닥권에서 돌아나가고 있는 종목으로 롯데칠성 이렇게 주셨네요. SK네트워크스와 함께 두 종목 기억하겠습니다. 프로의 시선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건희 부장, 김덕호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